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이웃 주민들이 피의자가 성범죄자였던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오송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2023 괴산고추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품질 좋은 고추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5번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지난달 청주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이 아무도 피의자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택 입구로 나오더니 담배를 피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치자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라는 듯 행동합니다. 지난달 11일 청주시의 한 원룸촌에서 3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겁니다. 피의자는 건물 주인집에 몰래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친 뒤 새벽 시간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 지난 2010년에 6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전부터 주거지를 구해 이곳에서 거주했는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 아무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지게 살다 보시라고. 이런 기쁨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상담하지가 않았는데 전자발찌 찬지도 몰랐고.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이 이뤄지면 성범죄자 알림 2에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만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외 일반 가정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못 받았어요. 한 번도. 기분 나빠요. 싫은데 안 알려준 게 더 화나요.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현재 전국에 3,100여 명. 알림 이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신상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남긴 과제 중에는 경찰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사 당시 오송 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청주 오송읍. 세종과 인접해 있고 오송역도 위치해 있어 인구뿐 아니라 차량 통행도 많아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경찰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파출소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938명으로 청주 지역 파출소들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침수 이전 수차례 112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오송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3명이 전부였고 이들 모두 다른 침수 현장에 출동해 있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지구대의 경우는 1명의 경찰관이 관할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덕 지구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050명이지만 강서지구대는 내덕지구대의 2배가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창동이나 율량동 등 유흥가가 위치한 곳의 치안 수요는 야간 시간대에 급증하지만 현재 경찰 인력은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사무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경찰권을 분산해 지역의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과 상권 중심 지역에는 보다 많은 인력과 그리고 타이트한 근무 체계가 가능하고요. 농어촌 지역에는 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무 체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종과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서는 종교계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49제와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도 오송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고인의 넋을 떠나보낸다는 49일, 참사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에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놓여졌습니다. 가족의 마지막이었을 공간에 모인 유가족들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취업 뒤 첫 여행길에 오른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주말에도 출근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70대 여성까지 그렇게 14명의 희생자들은 강물이 들이닥친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이 두렵고 힘드셨을 거라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침수 이전 이미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도 없었고 어떠한 구조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왜 흙탕물 속에 삶을 마무리해야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허무하게 가야 했는지 설명도 납득도 안 됩니다. 49일이 지났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없습니다. 감찰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단체장 3명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가족들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9년 전 세월호 참사와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선 참사의 유가족들도 추모제에 참석해 오송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준비 없이 가족과의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에게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으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와 명복을 빌겠습니다. 한편 오늘 청주 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됐던 시민분향소의 운영 기간이 끝난 가운데 연장 운영 여부는 청주시와 유가족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같은 건물 내 2층으로 분향소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축제인 2023 괴산 고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괴산 고추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풍성한 체험과 즐길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향에 먹음직스러운 새빨간 빛깔까지 괴산 고추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직판장 부스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술에 한가득 고추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세척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믿고 품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품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2023 괴산 고추 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적당한 일교차까지 갖춘 괴산군의 고추는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 꼭지를 제거한 건고추 가격이 600g 기준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교차라든지 모든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괴산에 오셔서 고추를 많이 좀 사가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금 한 돈이 걸린 황금고추를 찾아라부터 매운맛 체감대전, 홍두깨로 건고추를 두드리며 신나게 스트레스를 푸는 소풀이 고추 난타까지 남녀노소 모두 신나게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지금 난타 체험도 하고 어린이 체험, 놀거리 이런 것도 많고 먹거리들도 괜찮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즐기다가 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추 부분에서는 최고라. 아주 품질 좋은 최고고 또 고추 축제와 각종 체험이라든가 문화 공연이라든가 같이 결합돼서 하는 문화체육제고. 풍성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까지 즐기는 괴산 고추 축제는 오는 3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입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종시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리하고 지속적인 특이 악성 민원의 경우 개별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장이 대응하도록 하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 대응팀이 나서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경우 기소 이전에는 직위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과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 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나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필요시 동행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 교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기 위해선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면 상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활동 보호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지속적인 소통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추진입니다. 세종시가 관광객과 공무 출장의 숙박 수요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숙박시설은 총 106개, 2,792실로 주변 도시인 대전 유성구, 공주 아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 4년간 숙박 문제로 타 지역으로 유출된 건수가 17만 3천여 건에 달하는데 숙박시설 유치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30호실 미만의 호스텔과 소형 호텔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상가 공실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수 숙박업소 지정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와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등 국제 행사가 계획돼 있고 국회 세종호사당도 설치되면 공무 출장이 생겨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숙박시설 유치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최대 기부 3대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세종에서 3대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중 국내 최대 기부자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주인공은 박한기 레터미 회장과 아내인 도경희 부회장, 손자 박누아까지 일가 9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11억 원을 기부하면서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중 국내 최대 기부액을 달성한 겁니다. 박 회장은 기념행사에서 나눔은 가까운 곳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며 나눔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종 사랑의 열매 박상혁 회장은 나눔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민을 두려워하는 단체장으로 겸손하게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직원조회를 통해 지난 1년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오를 범했다며 우리의 정책과 노력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직원조회를 마친 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봉행된 청주 명장사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난 7월 충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충북의 전입 인구는 14,465명으로 전출 인구보다 623명 많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5개 시도로 이 가운데 충북은 네 번째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도정혁신 최우수 사례로 K바이오스케어 조성을 선정했습니다. 또 우수 사례는 음성군의 개발 비용 원스톱 서비스 등 3건을, 장려상에는 옥천군의 지역협력 아동 돌봄 등 5건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됩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날인 오는 4일 교사 단체 행동 여부를 놓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교권 회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오늘 원내 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교권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가족이 공감,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해 학교 현장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원정밀 안혁 대표가 충북 직업계고 학생 교육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충북교육청에 기탁했습니다. 안 대표는 충북 직업교육 발전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내 직업계고에 매년 5천만 원씩 5억 2천만 원을 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제51회 우릉문화제가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충주 탄금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릉문화제는 악성 우륵과 임경업 장군 등 명연 5위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충주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푸드존에서는 보증금이 반환되는 다회용기로 제공됩니다. 어제 개막식을 가진 2023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공예비엔날레 첫날 1호 입장객은 지난달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베트남 출신 장지영 씨로 에어로케이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증정됐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사물의 지도를 주제로 45일간 계속됩니다. 음성군은 오늘 한국전력공사와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고압 송전선로 2.76km를 지중화하고 철탑 8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주민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난해 12월 정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검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행법상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우리 집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정부가 우편물로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